안녕하세요. 예술학과 비상대책위원회장 오지민입니다. 우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술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술학과의 교육 목표와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학과는 조형 예술 분야의 구체적인 예술 현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 커리큘럼의 주안점은 특히 미학, 미술사학, 예술학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미대 탁과에서는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예술학과에서는 예술 작품을 연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 가까운 예술학과가 미술대학 소속인 것은 본교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로써 미대 탁과들과 교류해 현대 미술의 흐름과 현장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졸업 후에는 학예연구원, 미술평론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잡지, 방송 등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술학과에 진입한다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학과 새내기들은 1년 동안 미술사와 미학의 큰 흐름을 중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의 전공 필수 과목은 미술사 입문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동시대 미술까지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며 발제 연습 또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학년 2학기의 전공 필수 과목은 미학 입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해결 지문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칸트, 헤겔 등을 필수로 한 주요 철학자들의 미학적 논의를 학습하고 미학적 담론들이 개별 작품에 적용되는 양상을 이해할 예정입니다. 예술학과는 2학년 1학기까지 전공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의 전공 필수 과목은 예술학 입문과 미술 원서 강독입니다. 예술학 입문에서는 주요한 예술적 담론들을 이해하고 미술 원서 강독 강의를 통해서는 대부분의 미술 이론이 영미권에서 온 만큼 원문을 이해하는 언어적 역량을 기를 예정입니다. 4가지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로부터는 개괄적으로 배운 내용을 시대별, 동서양별 등으로 세분화한 강의들을 선택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학과에서는 학과 수업 이외에도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진 학우들이 모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들이 있는데요. 그럼 예술학과 부비대위원장님께서 학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학과 부비대위원장 신서연입니다. 예술학과에서는 정규 교과 외에 매년 하나의 큰 주제를 선정해 공부하고 글을 쓰는 학회들이 있습니다. 예술학과의 학회, 학술부, 그림보기, 카스를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학술부는 예술학과의 학술제라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회입니다. 학술제는 예술학과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사로 학술부원들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며 작가, 비평가 등의 특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2022년 학술부의 연구 주제는 공간입니다. 최근 코로나 및 기술 발달로 변화하고 있는 공간의 범주에 대한 미학적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림보기는 미술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올해 그림보기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구성하는 콘텐츠라는 주제로 발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내면이 단일화될 수 없는 만큼 개인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소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카스는 3, 4학년으로 구성된 전시기획 소모임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 현대미술 담론의 흐름을 공부하며 현대 전시 사례를 연구합니다. 더불어 한국 동시대 예술 담론에 대한 부원들의 답을 기획전 형태로 가시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학과의 졸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 요건 중 중요 사항과 미대 타 학과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홍익대학교 전체 학생은 특성화 교양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업과 실험 법률, 디자인 싱킹이 특성화 교양 과목입니다. 이 중 디자인 싱킹은 미대 수강 불가 원칙인데 예술학과는 예외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50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포함해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대 탁과와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부분이 졸업 논문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미술대학 10개 학과와 달리 예술학과는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졸업 논문은 3년간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으며 결정한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아 작성하며 졸업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술학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이번 미술대학 자율전공 설명회에서 조속과 소개를 맡게 된 2021학년도 회장 박정호입니다. 오늘 그 2022학년도 회장단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조속과 소개를 맡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술대학 자율전공 설명회가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 매번 설명회를 준비할 때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이 조속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일단 올해도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조속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학과 교육 목표입니다. 저희 조속과는 향후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각가를 양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체 실기를 통한 조형 기초 다지기와 다양한 재료의 연구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각가뿐만이 아닌 현대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직업군을 배출해내고 있으며 미술계에서 또한 폭넓은 작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학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학과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전공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 2학년 과정에서는 조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인체 실기와 재료 연구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친 소수식이 1, 2 강의를 통해서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재료 방법 연구, 그리고 2학년 강의인 우부제 연구와 조형과 이미지 등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재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과 금속 조각, 컴퓨터와 조형 강의는 이미 예술계 및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매체들의 사용을 하는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 과정의 이제 강의는 앞서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작업과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들입니다. 공간 연출, 복합 매체 연구, 도서 실기, 순수 조형 실기 등 강의는 교수님과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본인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과정에서는 앞서 연구하였던 표현 방식을 야외 조각전과 졸업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조속과에서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시각 자료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조입니다. 조속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업 중에도 하나인데요.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며 소조실기 1, 2, 3, 4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점토, 조형토, 유토 등의 다양한 흙을 사용해서 인체를 표현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조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현직 작가들도 인체를 응용한 작업을 여전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목조각입니다. 2학년 1학기 조각 1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사진과 같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조각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체를 응용하기도 하고요.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석조입니다. 2학년 2학기 조각 2 강의에서는
나무보다 조금 더 단단한 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1학기 때 사용하였던 끌과 망치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공구를 사용하여 돌의 단단한 물성을 사용하여 이용한 조각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속조입니다.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용접과 같은 대표적인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크 용접, 알곤 용접과 같은 기본적인 용접 방법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셀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라인더와 같은 이제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올바르게 도색을 하는 방법 등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D 모델링입니다. 2학년 강의에서 이제 컴퓨터와 조형 1, 2 강의가 있죠. 그래서 그 강의에서 3D 맥스와 지브러시를 이용하는 작업 방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때는 3D 맥스를 배우고 2학기 때는 지브러시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것이 사실 3D 프린터의 발전과 함께 현재 이제 예술계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임 그래픽 쪽에서도 일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피규어를 만들 때 기본 조형을 3D 지브러시로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디자인 쪽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기말 과제로는 이제 조속과에서 준비된 3D 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본인들이 만든 조형물을 실제 필라멘트로 출력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조속과에서 어떤 재료를 다루는지 기초적인 건 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속과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특색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조속과의 대표적인 행사인 야외 조각전입니다. 조속과는 커리큘럼상 이제 다른 미술대학 과들과는 달리 졸업 전시 외에도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시인 야외 조각전이라는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작년 6월에 개최되었던 야외 조각전 전시 포스터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작년에 어떤 식으로 전시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작업들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학기 말에 5월 마지막 주에서 6월 첫째 주 사이에 홍익대학교 캠퍼스 전역에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캠퍼스 전역에 작품들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는 총 33개의 작품이 이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전반에 걸쳐서 설치가 됐고요. 사실은 그 졸업 전시보다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환경 조각에 대한 이제 이론적 연구를 환경 조각 연구라는 강의에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듣게 되고 그 이를 통해서 매년 5월 말 6월 초에 전시가 개최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13.1 갤러리 사업입니다. 13.1 갤러리는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학관 내에 위치하여 있고 홍익대학교 조속과 교수님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특별한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조속과 재학생들에게 작은 전시 공간을 내어주고요. 개인전 형식 그리고 그룹전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전, 그룹전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창작 의욕을 이제 보양하고자 3, 4학년 학생들에게 일주일의 전시 기간으로 연 11회 동안 열립니다. 이제 학과 교수님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서 이제 전시를 진행하게 된다면 13.1 갤러리 규격 카탈로그 제작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색 사업은 이제 조속과의 오픈 스튜디오 작업실 개방 행사입니다. 조속과 졸업 전시 기간에 맞춰서 1, 2, 3학년 학생들 또한 1년 동안 본인들의 실기실에 지난 1년간 연구했던 결과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별다른 그런 그 초대 손님 같은 제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매년 말에 조속과 실기실에 와서 오픈 스튜디오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조속과의 장점과 얻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속과는 이제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과로서 지난 시간 동안 홍익대학교의 발전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지속적으로 함께한 학과입니다. 사진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6.25 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캠퍼스를 옮겨가면서 실기실을 옮겨가면서 조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고요. 이 실험 정신은 아직까지도 조속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과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이제 특수 분장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무대 연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서도 창업을 하시는 선배들 그리고 취직을 하시는 선배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조속과라는 게 사실 인체를 기반한 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규어 업체에서도 이제 다양한 계약들을 저희 학과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캐릭터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 학과의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교육 목표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가 양성이기 때문에 저희 조속과를 거쳐간 학과의 유명한 이제 작가분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교수님들은 또 누가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용호 작가님이십니다. 2005년에 홍익대학교 조속과 학사를 취득하셨고 2008년에 뉴욕 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석사를 현재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타이어 등을 이용해서 동물의 역동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이러한 작업이 대표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권우상 작가님이십니다. 네, 2000년에 이제 홍익대학교 조각 전공 학사를 따시고 2004년에 전공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라리오 갤러리 등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시면서 작업 활동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사진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조각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조각을 펼치고 계신데요. 사진을 이용한 사진 조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작가님으로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영원 선생님이십니다. 1975년에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1995년에 조속과 교수로 취임하신 뒤에 최근까지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저희 조속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셨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작업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김영원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직접 이제 만나뵐 수는 없었지만 이제 여러 선배분들의 이제 증언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고 아직까지도 이제 학교 운영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대표적인 선배님으로는 이불 작가님이 있습니다. 1987년 조속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작년에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위적인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과거에도 미래지향적인 작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셨는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앞서가는 작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오브제 작업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단단한 조각 작업 그리고 퍼포먼스 작업까지 실험적인 작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다음 선배님으로는 이제 구동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홍익대학교 조속과 졸업하셨고 예일대학교 대학원 조속과 석사를 취득하신 후에 홍익대학교 조속과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2014년에는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까지 오르셔서 전시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안식년이시지만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학교에 오시고요. 저도 구동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그런 공간 연출식 작업 외에도 영화 연출 등의 다양한 이제 영상 작업 또한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영구 작가님이십니다. 홍익대학교 조속과 졸업하고 구동희 교수님과 동일하게 예일대학교 대학원 조속과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두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초기 작업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캐릭터를 해부학적으로 이제 묘사한 작업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이 사진으로는 이제 작년에 두산 갤러리에서 개최된 개인전 사진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속과를 택하신다면 바로 만나뵐 수 있는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수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1학년 강의, 소조실기 1, 2, 3, 4, 그리고 3학년 강의, 현대조각과 인체연구, 이제 조소실기라고 얘기하는 강의를 맡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작업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인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여러 전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과장님이신 이수홍 교수님이십니다. 일단은 졸업 전시 기획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사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미술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강의들을 맡고 계십니다. 미술대학교 조속과 학과장이시기도 하고, 홍익대학교 환경미술연구소 소장이시도 하고, 아세 현대조각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조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경호 교수님이십니다. 일단은 미술대학 조속과 저희 학교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각과를 졸업하신 후에 국민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 박사를 따시면서 이제 디자인과 조각의 결합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이제 다양한 문화와 조각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강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네. 일단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오픈 채팅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속과 학생회장, 올해 학생회장 김빈 학생, 그리고 조속과 부학생회장 한지원 학생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2월 22일 오후 2시에 저희 조속과 오리엔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과는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지금 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신 뒤에 조속과를 택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판학과 학생회장 임승한. 부학생회장 김시은입니다. 먼저 판학과에 대해 소개하기 앞서서 오늘 미술자율 전공 설명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화의 정의, 판화의 종류와 제작 방법, 그리고 판화과 커리큘럼, 판학과 출신 유명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판화란 나무, 금속, 돌 등의 면에 형상을 그려 판을 만든 다음 잉크나 물감 등을 이용해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하는 시각예술 기법과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을 말합니다. 저희 판학과는 판화 예술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적 소양을 연마한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화 예술계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화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이 있습니다. 볼록판화는 음각과 양각의 차이를 주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찍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오목판화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를 보이도록 하여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평판화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평평한 판을 이용하여 화학적 처리로 이미지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공판화는 그림이 되는 부분을 비워 구멍을 통해 이미지가 찍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PPT를 보시면은 이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볼록 판화로는 위에 사진과 같이 옥판화가 있으며, 아래 사진에 보이는 동판화는 또 이제 오목판화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위 사진을 보시면은
평판화인 석판화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대표적인 공판화인 실크 스크린을 찍는 과정입니다. 판학과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 판화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에 목판화와 실크 스크린, 그리고 기초적인 판화 기법을 배우고 2, 3학년에 거쳐 동판화, 석판화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개념과 기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예술적 소양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학과 출신 유명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작가는 2013년 홍익대학교 판학과를 졸업하셨고 표고 밴드의 앨범 자켓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또한 김소희 작가는 2007년 홍익대 판학과를 졸업하셨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외에도 김동희 작가분도 판학과 동문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학과 전임 교수님으로 이명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김영진 교수님, 이승준 교수님, 김재 교수님, 권순환 교수님, 서희선 교수님, 이승희 교수님, 김정현 교수님 등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상으로 판학과 미자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또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미술자유전공 회화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화의 사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의 사전적 정의는 표면의 색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평면상의 그림을 뜻합니다. 회화과는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학과인데요. 독창적인 조형 활동을 바탕으로 작가, 교육자 등 현대 미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술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는 이러한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 미술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 화면은 회화과의 교육 이념인데요. 이처럼 회화과는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께 회화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회화의 사전적 정의처럼 평면상의 그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회화과 안에서의 작업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페인팅, 드로잉과 같은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 형태로 존재하고 작업 방식들이 보다 넓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회화 작업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실기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과와 다르게 기평, 기입 같은 경우 1에서 그치지 않고 기초 평면 2, 기초 입체 2까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학년 과정에서 기초 조형 실기 교육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기본기와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3학년 과정부터는 현대회화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의 개성적 표현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4학년에서는 졸업 전시를 위해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이제 커리큘럼과 같이 회화과에서는 평면 회화에서 나아가 설치 미술, 그리고 사진, 영상 매체, 미디어 아트 등에 관한 연구와 작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출신 작가님들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윗줄에 첨부되어 있는 작가님들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회화과 기초 수업을 중심으로 전공 수업을 다뤄주시는 홍정욱 교수님의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인고 교수님의 작업이고요. 세 번째 작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선배님이자 대한민국의 거장이라고도 불리는 박서보 작가님의 작업입니다. 이 외에도 모두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님들의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페인팅만이 회화가 아니기에 이렇게 다채로운 작업 감상이 가능합니다. 제 학생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 현재 회장단 작업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업은 회화과 회장님 작업이고요. 이처럼 다양한 매체와 텍스처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왼쪽은 아크릴과 미디엄젤을 사용한 작업, 오른쪽은 여러분들 입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수채화를 사용한 작업입니다. 이제 이 작업은 회화과 부회장의 작업인데요.
두 작업 모두 다 유화로 진행이 됐고요. 유화라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회화과에 오시게 되면은 1학년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재료입니다. 이제 회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재 작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시를 위해 회장단의 사진 수업 과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작업 방향을 위해 여러 수업이 존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회화과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화과 학생들은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요. 저희 회화과로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